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더러운 손, 그리고 결국 가정 파탄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여전히 처녀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34살 주부입니다. 저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해서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남편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한순간의 실수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시댁에 찾아가서 젊은 시절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적적히 지내시는 시아버님을 챙겨드립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음식을 가지고 집에 찾아가면 항상 러닝나시의 팬티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아버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옷은 좀 입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서 아버님 그렇게 속옷만 입고 계시다가 다른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름대로 말을 돌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음흉하게 웃으시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입는 게 싫으니 하시면서 물으시는데 저는 그냥 반찬 뭐 했으니 드시라 하고는 얼른 시아버님 댁을 나왔어요. 혹시나 남편이 알면 시아버님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음식만 가져다 드리고 나 오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덥디 무더운 여름에 그날은 시아버님이 집에서 혼자 소주를 안주에 같이 드시고 계셨어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퍼지는 술 냄새 그리고 시아버님의 취한 얼굴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아유 아버님 무슨 술을 낮부터 이렇게 드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를 잠깐 앉으라고 하셔서 저는 시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자기 음식까지 하느라 몸이 고생이구나 하시며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저는 더운 데다가 무거운 반찬과 음식들을 들고 20분이나 걸어와 목이 마른 나머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따라주신 술을 그냥 마셨어요. 저도 주량이 한 병 정도라 그렇게 쉽게 취하진 않아서 시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저를 이해해주시는 마음에 그만 주량을 넘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새아가 많이 취했구나. 저기 방에서 조금 눈 좀 붙였다가 집에 가거라 해서 저는 시아버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생리 주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2줄이 뜨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아버님이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몸을 더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저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자로 알고 저와 이혼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장 시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시아버님에게 던지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의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님은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생긴 것을 보며 하하하고 한숨을 내쉬며 아니, 그러니까 너가 조심을 했어야지 왜 술을 먹고 취해서 기억도 못하고 피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시아버이라는 것도 있고 시아버님의 얼굴에 싸대 기를 날렸어요. 시아버님의 돋보기 안경이 제 싸대기 한 방에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시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시며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하시며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제 볼은 그 한 방에 퉁퉁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저는 옷도 갈아야 하지 않고 방에 침대에 걸터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방에서 울다가 잠이 들고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는데 남편이 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 어디서 이렇게 맞고 왔냐고 하며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말아라고 저를 다그치다가 침대 옆에 제가 테스트를 하고 놓아둔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그것을 집어서 확인하고는 여보 이거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자 소리를 치며 누구냐고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고 시아버지 하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너는 일단 나중에 봐 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얼른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댁에 문을 두드리고 시버님이 문을 열자 대뜸 주먹부터 날리고 아버지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내 와이프랑 잠을 자냐고 저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무서움과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에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과 주먹질에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남편의 주먹을 맞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가 네 와이프 잘 간수를 했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하며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화를 내며 자신의 길칠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렇게 내버려둔 남편이 잘못이라고 하며 남편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울고 앉아있는 저와 시아버님을 번갈아 보며 AXX 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우지 못하고 결국 나와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도 더러워서 받기가 싫었고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어 아기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시아버님에게 맡기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원래라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만 할기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이런 족보보인 상황에 정말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는 것이기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나 너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 아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어디야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참 웃기다 불리네 지 남편 아버지의 애를 가진 년이 지금 날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 퀵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언제 법원으로 나오라고 내 대리인 보낼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냐고 나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불륜녀로 당신에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 그 사람이랑 연 끊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일절 다 차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시아버님이랑만 연락을 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난 그 애 못 키운다. 걔가 나를 뭐라고 부를 건데 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보다 남편이 더 소중했기에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가정 파탄 이후 저를 믿지 않았지만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불륜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혼을 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지만 저희는 다시 끊어진 인연을 다시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을 하며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기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니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야, 니 글쓴이녀 니은은 그 아이 데리고 남편에게 아이에게 속죄하면서 살아야 맞는 거야.
결국 네 인생 되돌리고 싶다고 고아원에 아이 보내고 잘 살 것 같으니 네 남편도 언젠가 바람 피우는 날이 올 거다. 그런 애를 낳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군요. 없애야지요. 족보 꼬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낳는 당신은 바보이고요. 시아버지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 불쌍한 아기는 왜 고아원서 커야 하지요? 당신 부부와 시부는 셋 다 인간이 아닙니다. 3. 같이 살으니 행복합니까? 시아버지랑 술 먹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걸 하나요? 참 신랑이 불쌍하다 생각이 드네요. 꼭 다른 사람하고 술 먹고 또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떡하나요? 부부는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어찌 사시려고 하나요? 그 애는 무슨 잘못이고 책임지지 못할 아이였다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참 안타깝습니다. 4. 무슨 잘아이라고 여기에다 이런 글을 쓰는지. 나 병신이요 하는 거네. 차마 아이를 낙태할 수는 없는 게 핑계고 그럼 끝까지 책임지든가. 남편이 소중해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놓고 뭐 자랑이다. 그래 니 잘났다. 오.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 처먹고 시애비한테 당한 건 본인이 첫째 잘못이고 시애비란 인간도 작정하고 며느리한테 술 먹이고 거기다가 수면제도 몰래 타서 먹인 짐승과 새끼도 첫 번째 잘못인데 그로 인해 아무 죄 없이 태어난 그 새끼 애는 뭔 잘못인가. 강간당한 것이라면 남편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시애비 X를 강간으로 고소하고 감방에 쳐넣고 애기는 태어나지 않게 해야지. 시애비 아이를 버젓히 출산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시애비와 인연을 끊는 것도 아기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본인들이 안아야 몫이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이산 가족의 처지가 된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연이라 생각이 듭니다. 6. 누가 봐도 순이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네요. 요즘 출산율도 낮은데 잘했어요. 다음에는 친정아버지 아기도 좀 낳고 친정오빠 아기도 낳으세요. 그러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7. 아무리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애를 지웠어 하죠. 애는 뭔 죄랍니까? 남편을 사랑했다면 더욱이 그대가 피해자라면 이건 아니었어. 그대는 사리분별 못하는 전응아일 뿐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남편과 재결합을 합니까? 아이만 불쌍하군요. 천벌받을 겁니다. 팔란이 주량이 한 병이라며 시부와 같이 마신 술에 그 정도로 몰렸다니 맞기 어렵네요.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성격이 자기 운명을 만들기도 해요. 시부가 권한다고 시부하고 대낮에 같이 술하는 것부터가 쓰니 잘못이네요. 유혹이 커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 그 시부 영감탱이 그 인간 쓰레기가 천륜을 어기고 이 사단을 냈는데 피눈물은 그 아들인 남편이 흘리고 뒷감당은 쓰니가.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혹시 나중에 그 인간 말종 개쓰레기가 핏줄이 보고 싶다고 하면 무엇보다 쓰니가 그 핏줄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고아원에 맡겨놨다면 그 아이가 살던지 죽던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그 아이에게 가혹한 상황이 닥쳐온다면 모른 척 하실 수 있을런지요? 술이 왼수네요. 술에 취하지만 않고 옳은 판단을 하였더라면. 안타깝지만 이런 X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 남네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지금의 가정 끝까지 잘 지키시길. 10. 어린애를 지웠어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애를 낳고서 일이 더 꼬인 것 같네요. 아무튼 다시 재결합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승희의 잘못도 커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대낮에 만취가 되도록. 남자들의 성욕은 손가락 하나만 까닥거리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무리 늙어도 성욕이 생긴다네요.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때 며느리가 떡이 되었으니 남자로서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결합하신 것 축하함. 12일 저 여자 그날 술 마시고 필름 끊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그 짓거리 했던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덜컥 임신하니까 그 한 방으로 모른 거겠지요. 시아버지가 피임 제대로 하지 그랬냐고 하는 부분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개 같은 것들이지요. 12. 불륜녀 맞습니다. 술 핑계 대지 마세요. 음주운전 사고도 술이 책임입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끔찍한 생명의 존중이 그 생명이 살아갈 지옥 같은 인생에는 관심이 없지요. 당신 수준과 가치를 볼 때 남편만 모르게 하고 시부도 찾아보고 시동생이라 치고 개도 크거든 같이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13.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보세요. 성경 창세기에 유다 다말 통관하여 낳은 쌍둥이 에브리임과 므낫세 그들이 구세주 예수의 족보 에버젓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다면 저한테 오세요. 해결해드릴게. 그냥 해본 말이면 오진하시고 진짜고 진짜 고민이라면 한번 얘기해봅시다. 14. 성경의 아브라함의 조카 욥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났을 때 첫 딸이 애비에게 술 먹이고 자고 다음에 둘째 딸이 남자가 술에 쩔어올 때는 발기도 잘 안되고 사정도 안된다. 성경이 근친상간을 미화한 것이지. 키케로는 근친상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재미있는 놀이라고 빈정거린 적이 있지. 15. 덧떠지 못한 관계에서 혹은 낳지 말아야 할 애기라면 낳기 전에 애를 지웠어야 하는데 왜 낳아놓고 고아원으로 보낼까? 그 태어난 애기는 뭔 죄라고?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결말이 정말 비참하네요.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정말 무책임하고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자네요. 16. 애를 지울 시기를 놓쳤거나 위험했건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요. 순이가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불가항력으로 생긴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항변하려 이 글을 올렸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위로해준들 망쳐버린 인생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너무 악다구니 써가며 힐책하면 순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 살아본 남의 인생 함부로 얘기할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누구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들 한두 개쯤 갖고 사는 게 인생길 아닌가요?